처마 및 사람의 손바닥만한 제비둥지는 제비 가족에겐 중요한 생존의 조건이다. 제비의 집은 사람의 집 안에 있다. 둥지에서 마당으로, 다시 하늘로. 사람의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활동. 우리가 처마 및 0.005평을 제비 가족에게 내어주는 이유다. 지리산자락 흥부마을. 고전소설 흥부전의 무대가 됐던 마을이다. 박춘보 설화와 화초장 거리 등 흥부전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곳. 그래서 흥부마을에선 제비가 더 귀한 손님이다. 어찌 저걸 저리 좋게 해서 집을 짓게 만들어놨어. 그 제비도 저 이장댁을 안 갔다. 흥부마을 이장집 제비는 6월 초 두 배째 알 6개를 품기 시작했다. 올 봄 5마리의 첫 배 새끼들이 독립해 나갔고 이제 두 배째 새끼들이 태어나면 모두 10마리가 넘는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 바로 처마 및 0.005평이 가진 생명력이다. 올해 흥부마을엔 단 2쌍의 제비만이 날아들었다. 밭을 갈아엎으면 땅속 벌레를 잡아먹으러 몰려들어야 할 녀석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흥부마을에서도 제비는 흔한 새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제비는 여전히 반가운 존재다. 저 깐치는 싹 다 쫓아먹고 새도 다 쫓아먹고 근데 저 제비는 만난 집만 짓고 막 물에다가 그러고 참말로 예쁘고 그래 좋아요. 여기서야 흥부마을 그 말 그대로 제비가 이리 오늘부터 뭐 제비가 보면 막 제비 왔다 하고 사람들이 서로 아 저거 제비라고 그러고 그러지 그냥. 우리 조상들은 들판 위를 휘날리면서도 나단 하나 건드리지 않고 해충을 잡아먹는 제비를 소중하게 여겨왔다. 제비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새로 인간을 따라다니면서 산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엔 제비도 살지 않는다. 농촌의 폐가가 늘어나는 것은 제비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다. 제비는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을 찾아 민가의 처마를 찾아든다. 사람은 제비의 보호자인 것이다. 구링이 같은 거 비암이자 말하자면 이제 새끼를 까놓으면은 침 놓는다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렇지만 사람이 사는 이 집은 육장 사람이 문 열고 드나들고 나오고 육장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진짐승이 침노를 안 한다 이 말이지. 이런 이제 빈집에서는 안 돼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나란히 있는 두 채의 집. 한쪽엔 사람이 살고 다른 한쪽은 비어 있다. 요 5년 전 사람이 살고 있을 때만 해도 제비는 이곳에 있었다.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게 되자 제비도 옆으로 집을 지어 옮겨갔다. 제비가 뭐지? 그 사람 따라다니더라게 또. 아,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 참 제비 그래서 이상한 물건이야. 비워진 헛간 대신 제비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새로 4개의 둥지를 틀었다. 요것이 저 사람을 따라 누구 이사를 집이라도 한 살지 셈이다. 않을까? 새로 이 집에다가 이름을 딱딱하면 이름을 서이라도 둘러갖고 네. 새로 짓는 복 잡고 뭐 세갖고는 진 새끼를 깠나? 바로 뭣도 박아주셨네. 뭣도 박아줬어. 흥부마을 이장댁. 한 달 전 독립한 첫 배 새끼들이 둥지 주변을 지키며 곧 태어날 동생들을 기다린다. 형들은 아직 가슴털이 하얗고 목털이 노랗다. 제비의 세계에선 가족이 위험에 처하거나 재난을 당했을 때 첫 배 새끼들이 나서서 조력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두 배째 새끼가 태어날 때가 어미에겐 가장 힘들고 불안한 시기다. 두 배째는 첫 배보다 아래수도 적고 부화율이 낮기 때문이다. 6월 말 새끼들이 깨어났다. 한 배에서 낳더라도 더 빨리 부화하는 놈이 생존 경쟁에서 유리하다. 네 번째 새끼가 깨어나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새끼들은 생존의 법칙을 배운다. 먼저 입 벌리기 훈련. 어미새는 먹이로 새끼들의 입 벌리기를 유도한다. 나중에 먹이 사냥에 필요한 부리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둥지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배설물 처리다. 냄새를 없애 천적의 공격을 억제하고 기생충 발생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태어난 흥부마을의 제비가족. 그 탄생과 성장은 처마 및 작은 공간을 내어준 흥부마을 사람의 배려가 있어 가능했다. 그러나 사람을 쫓는 제비에게 항상 배려만 있는 건 아니다. 제비의 배설물을 귀찮게 여긴 집주인이 어미가 나간 사이 둥지의 입구를 양말로 막았다. 손으로 양말을 꺼내자 뜻밖에도 둥지 안엔 알이 있었다. 둥지에서 부화를 기다리고 있었을 5개의 알들. 어미를 잃어버린 알들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해봤다. 이렇게 같이. 이 까맣게 보이는 부위는 공기 성분에 가깝고 이 하얗게
보이는 성분은 고체 성분에 가까운데 어미가 품어주지 않는 관계로 안에 새끼가 부화 과정에 죽어가지고 거의 녹아가지고 생명체가 죽은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처마가 없는 도시의 집에서 제비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배려가 더 절실하다. 중국집 호로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은 제비. 송재길 씨는 자신의 가게 청정 형광등을 제비에게 내줬다. 이제 갓 태어난 4마리의 새끼들. 실내 공간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손님들이나 동네 사람들에게도 훌쩍거리다. 송재길 씨의 두 번째 배려는 제비를 위해 여름 내내 창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제비들은 실내에서 살아가지만 보통 처마 밑에서 살아가는 제비와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항상 뭐 제비나 사람이나 자식 키우는 건 다 마음 같은데 제비도 자식에 대한 그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뭐 저렇게 지키고 있고 꼭 뭐 무르다 미기고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은 사람보다 자식에 대한 열정이 더한 것 같더라고요. 생명을 키우는 일에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둥지 아래 만들어준 배설물 받침. 제비와 인간이 서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살아가기 위한 작은 실천이다. 중국집 제비가 이곳을 찾은 건 올해가 2년째. 제비는 사람의 배려가 있을 때는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자리를 찾아온다. 겨울을 강남에서 보내는 제비가 한반도까지 오려면 적게는 1000km에서 많게는 4000km의 긴 여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제비는 그 배려가 있는 것은 잊지 않고 찾아온다. 지금까지 이런 제비의 귀소성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없다. 그러나 경기도 안양에 제비의 귀소성을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카센터가 들어있는 이 건물 1, 2층과 지하에 모두 7개의 제비집이 있다. 이들이 찾아온 것도 벌써 8년째. 그동안 80마리가 번식해서 나갔다. 주인 한태봉 씨는 제비를 위해 제비의 일과가 시작되는 아침 8시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제비가 돌아오는 밤 10시가 돼야 문을 닫는다. 원래 이게 북어 때려 매는 자체가 고사 지내고 우리 장사 잘 되라고 매달아 놓는 거란 말이에요. 고위에 집을 지니까 잘 되겠구나. 천예감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기분도 좋고 열심히. 한태봉 씨와 제비의 이런 관계는 도시 사람들과 제비를 더 가깝게 했다. 저 창문 있잖아요. 화장실 뒤에. 화장실 뒤에 그 문 이렇게 있잖아. 거기 아는데 글로 들어가서 먹이고 나오잖아. 어이구. 훈이 왔어. 원이 왔어. 안에서 그냥 앉아서 원이야. 봐라. 여기. 조기. 엄마가 먹이 물어다 주면 조기. 아, 그지?
사람이 제비를 귀찮아하는 것은 배설물 때문이다. 제비의 배설물을 귀찮아하지 않는 작은 배려. 그것이 이 집의 제비가 8년 동안 찾아오게 한 것이다. 제비를 이 땅에 있게 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먹이다. 흥부마을 제비가 부화 후 일주일이 지났다. 지금이 새끼의 먹이 요구량이 가장 많을 때다. 그러나 이때는 대부분 장마와 겹치는 시기라서 어미는 가장 고달프다. 두 마리가 교대로 먹이를 나르지만 새끼들을 모두 먹이기엔 역부족이다. 제비가 비가 오면은 먹이가 작지. 그런 게 만날 여여 줄에 앉아갖고 지지배배하고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이 먹이를 줄 도리가 없고 비 와도 똑같이 물어오고 비 안 와도 똑같고 제비는 항상 그대로라. 새끼들의 먹이 경쟁은 치열하다. 어미는 둥지에서 가장 고기를 먼저 내미는 놈에게 먹이를 준다. 이 시기에 제비 부부는 하루 동안의 먹이 비행을 얼마나 하는 것일까? 둥지 근처에 센서와 모니터를 설치하고 비행 횟수를 조사했다. 1, 2초 만에 금방 도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 예. 제비 부부는 센서를 작동한 지 7초 만에 첫 먹이를 물고 와 적게는 5초에서 길게는 10분 간격으로 살아있는 곤충을 물어날랐다. 오전 6시부터 시작한 비행 횟수 측정은 아침 10시가 되자 이미 100회를 넘었다. 먹이를 많이 차지하기 위해선 어미의 눈에 잘 띄는 자리에서 가장 빨리 가장 크게 입을 벌려야 한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새끼들의 경쟁은 끊이지 않고 낙오된 형제들은 도태되기도 한다.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15시간 동안 무려 총 377회의 먹이 비행을 했다. 집에서 농가지의 거리를 1km로 본다면 제비 부부는 하루 동안 약 800km의 비행을 한 것이다. 서울에서 목포까지의 거리다. 제비의 먹이는 파리, 메뚜기, 모기, 잠자리 같은 살아있는 곤충들이다. 새끼들의 먹이 섭취가 요즘처럼 활발할 때 살아있는 곤충만을 먹는 제비의 식성은 스스로에게 큰 짐이 된다. 어미새는 쉴 새 없이 먹이를 물어 나르지만 새끼들의 큰 입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압도적으로 많이 먹네. 노는 제비들의 먹이 사냥터다. 농약이 뿌려지면 제비가 먹이를 구하는데 위협이 따른다. 농약을 뿌리면 집과 논 주변에 있던 까치, 참새, 백로, 해오라기 등은 급히 도망을 친다. 하지만 제비는 흩어져 있던 것들까지 떼로 모여든다. 농약에 놀라서 기어나온 멸구나 나방 같은 벌레들을 잡기 위해서다. 제비는 한창 먹이가 필요한 새끼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벌레를 잡는다. 제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로 곤충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또 곤충 같은 경우는 우리 농약에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추적돼 있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런 곤충을 제비가 먹게 되면은 제비에서 몸에서 점점 점차적으로 축적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제비한테는 치명적으로 부담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비를 줄어들게 한다. 인근 농가에서 죽어있는 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다. 어머니한테 죽어 있죠? 죽어요. 지금 배 복부가 아마 이렇게 상당히 많이 손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빨리 부패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여기까지 와서 죽은 거를 보면은 맹독성에 의해서 죽은 것보다는 이미 어떤 축적에 의해서 죽었든지 아니면 이제 질병에 의해서 사망했을 수는 있겠죠. 제비는 사람들의 냉대와 무관심, 먹이 부족, 오염으로 급감했다. 전북 산림환경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 땅의 제비가 지난 10년 사이 89%나 줄어들었다. 이제 생존을 위해 스스로 생존 전략을 체득하는 제비들도 있다. 도시에 사는 귀제비. 귀제비는 가슴털이 노랗고 집단성이 뚜렷하며 일부 일처제가 강하다. 귀제비는 생존을 위해 15층 아파트 통로에 둥지를 틀었다. 그리고 천적인 구렁이와 족제비의 위험에서 벗어난 대신 거센 바람을 견디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귀제비의 집은 표지방 모양의 폐쇄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되는 귀제비의 생명의 탄생. 귀제비는 막 태어난 새끼의 몸이 빨리 마르도록 털을 뽑아가며 종족 번식에 열심이다. 귀제비가 그나마 여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아파트 단지 옆에 펼쳐진 논과 밭 때문이다. 도심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먹이 공급처. 귀제비는 날면서 먹이를 낚아채는 습성을 바꾸어
앉아서 땅속의 벌레를 뒤져가면서까지 도시의 환경에 적응한다. 이 고층 아파트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자기가 사는 서식지와 또 먹이 먹으러 가는 이런 거리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차츰차츰 적응해 올 수밖에 없는데 귀재비는 생존 전략을 바꾸어 도시에서 살아남았다. (8월) 말 태풍이 오던 날 흥부마을의 제비어미는 폭풍 속에서도 쉴 수 없다. 돌봐야 할 새끼가 있기 때문이다. 부화한 지 18일째. 이제 0.005평의 둥지가 좁을 정도로 새끼들은 컸다. 하지만 하얀 솜털과 보리는 이들이 아직 새끼임을 말한다. 폭우 속 먹이 사냥 비행은 실패로 끝나기도 한다. 그러나 먹이 독촉이 심한 새끼들의 극성은 금세라도 둥지를 차고 나올 듯 심해진다. 얘는 새끼 생각하고 비도 안 오고 비 다 맞고 먹이 만나 머리 난리 나고 막 돌아다니는 게 좀 보면 안 될까 생각이 들지. 그래서 새끼 먹이 살리려면 그렇게 하겠다. 바람도 급으면 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디. 얘는 닦는 게 더 다르겠지. 빗속을 뚫고서도 먹이를 구해오는 어미.
어미제비의 모종은 각별하다. 어미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 목욕을 하면서 물을 마시고 털을 말끔하게 정리한다. 물찬 제비 같다는 우리 속담은 이제 막 목욕을 끝낸 제비의 말쑥한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다. 습지에선 여름철 새들이 번식과 이동을 위해 살을 찌우느라 여념이 없다. 습지 최고의 사냥꾼은 검은댕기 해오라기. 물고기 이동 길목을 차고 앉아 날렵하게 고기를 낚아챈다. 흥부마을 새끼 제비들은 둥지에서 전깃줄로 자리를 옮겼다. 새끼들은 짧은 꽁지로 간신히 몸의 중심을 잡는다. 비행 연습은 전적으로 아빠 제비가 맡는다. 아빠 제비는 먹이로 새끼들의 비행을 유도한다. 아빠 제비는 새끼의 요구가 아무리 심해도 섣불리 입안에 음식물을 내놓지 않는다. 먹이를 이용해 새끼들을 유인, 빨랫줄, 마당안, 전깃줄로 거리를 넓혀가며 완벽한 비행수를 가르친다.
그리고 8월 말 제비 가족들은 흥부 마을을 떠났다. (9월) 초순 제주도. 강남으로 떠날 제비가 모여들었다. 이곳에서 장거리 여행에 적합하도록 체중을 늘리고 집단 대여를 갖춘다. 사람 곁에서 둥지를 틀었듯이 제비가 마지막으로 모이는 것도 신의 한복판이다. 이제 곧 제비들은 4,000km 떨어진 강남으로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내년 봄 이들 중 얼마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흥부마을 이장집의 빈 둥지. 내년 4월이면 주인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흥부마을 제비는 다행히 지난해처럼 가족을 이루어 떠났다. 그러나 0.005평의 땅조차 차지하지 못한 제비가 늘어나면서 한반도 전체의 제비 수도 줄어가고 있다. 인간에게 제비는 멀리서 보기는 좋지만 같이 살아가기엔 귀찮은 존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제비에게 인간은 헤어지면 살아갈 수 없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오는 집은 흥부마을처럼 사람이 기다려주는 집이다.